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의 현지에서 태국의 뉴스와 태국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반은 태국 남자 반테나입니다. 자, 오늘 9월 3일 목요일입니다. 한국은 지금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태국도 전국이 시끄럽고 있습니다. 자, 9월 3일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반테남의 태국 뉴스 주요 소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식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계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철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됩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는 정부의 새로운 현금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로 돈무항 관련 소식입니다. 돈무항 공항은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완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교육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방콕에 모노레일이 개통됩니다. 요금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사건 사고 소식으로 해양동물과 셀카를 찍고 체포된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개의 지방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는 날씨 예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료계는 반정부 시위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치과, 간호사 등 의료 모임은 20일 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지지와 정부가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헌법을 개정하고 의회를 청산하라는 요구를 밝혔습니다. 성명은 헌법 34조, 44조가 국민에게 폭력과 무기, 군주제를 전복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항의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또 석 달 동안 국내에 C19 감염이 없었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당국의 비상사태 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조치가 고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또한 시위자들이 폭력이나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의 시위자들에 대한 시위 혐의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성명은 또 평화와 질서를 위한 국가 평의회와 이를 계승한 정부가 인권과 경제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 783명의 협박을 당했고 1219명이 고소를 당했으며 29명이 투옥되었고 104명이 해외 망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로 10명은 납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경제국으로 태국은 7조 8천 3억 바트의 공공부채, 13조 4,800억 바트의 가계부채가 있는 반면 경제성장률은 현재 마이너스 12.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료계에서 최전선, 지금 현재 바이러스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계에서조차도 반정부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자, 이제 정부의 대응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비상령 하에 있는 비상령이 더 이상 또 연장이 될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공공철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됩니다. 이제 편안히 여행할 수 있고 이게 같이 앉아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철도청은 모든 공공철도 시스템을 타고 이동할 때 모든 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지만 승객들은 여행 중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태국 국영철도, 메트로폴리탄 급행철도 MRT, 방콕 고속도로와 메트로 BEM, 그리고 BTS, SRT의 전기열차 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서비스 운영자들은 여전히 탑승 전 모든 승객들이 체온을 확인하고 사회적 좌석 구분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너무 꽉 차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객들은 탑승 전과 하차 후 세정제로 손을 닦고 타이차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준비된 것은 정부의 새로운 현금 지원책입니다. 자, 계속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부흥시키기 위해 지금 정부가 노력하는, 태국 정부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걸 또다시 한국의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으로 또다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약 685억 바트 규모의 새로운 현금 지원 및 일자리 대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수요일 한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앞서 총리가 경제정책이나 투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프레디 신임 재무장관이 전격 사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1,500만 명을 위한 3,000바트 지원금에 약 450억 바트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정부 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단오차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26만 명의 신입 졸업생을 1년 동안 고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235억 바트를 배정하였습니다. 수파타나퐁 부총리는 이날 경기부양대책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수활동과 투자를 돕기 위해 추가 대책을 계속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감염 사례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국내 활동을 강타하면서 경제는 2, 4분기에 20년 동안 가장 극심한 위축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공무원들이 4월 국경 폐쇄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6월부터 정부가 제공한 국내 관광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틀간의 휴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책은 정부의 1조 바트 차입으로 충당될 것인데 이는 재경부가 올해 사상 최대 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제를 돕기 위한 1조 9천억 바트 대응책의 일부입니다. 앞서 국가계획기관은 관광 불황의 결과로 약 200만 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규직 얘기입니다. 그것은 GDP의 약 11.4%를 차지하는 작년에 기록적인 3,980만 관광객 다음으로 2020년에는 670만의 방문객만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200만, 300만의 실업자 말은 이것은 정규직에 한한 얘기입니다. 통계가 가능한 정규직, 그리고 세금을 내고 그거에 따른 정규직에 관한 내용이고요. 비정규직이나 일용노동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2,700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직이라고 관광업회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소식은 돈무항 국제공항 관련 소식입니다. 돈무항이 이제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돈무항으로 얼마나 많은 숫자의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돈무항 국제공항 총괄 책임자는 어제 관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안전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C19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확산을 보호하고 잡기 위해 광범위한 안전, 테스트, 추적 절차를 시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안전기준과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했다고 느낀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푸켓 모델과 같은 트래블 버블 스타일의 프로그램에서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상황관리센터와 총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로 의사들로 구성된 상황관리센터는 검역과 다중검사, 그리고 보험, 그리고 다른 단계들을 포함한 다양한 안전 절차들을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돌아오도록 제한한 계획에 대해 몇 주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송펀씨는 돈무항이 올해 1360만 명의 승객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대부분이 국내선이라고 합니다. 이 공항은 현재 하루 평균 220편의 항공편과 4만 5천 명의 승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C19 사태 이전에는 하루 평균 700편의 항공편과 12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였습니다. 작년에는 국내와 외국 관광객을 합친 4,100만 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는 공항을 올해 초 1,500만 명의 승객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C19 사태로 인해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태국 정부가 허용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귀국시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에게 결혼하거나 취업 허가를 받은 단체와 같이 엄격한 사전 승인 그룹에 속하지 않은 것을 허용하는 모든 계획은 원칙적으로만 승인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동무항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번에 한번 생방송 뉴스에서 전해드렸다시피 동무항으로 들어왔던 지금 에어아시아가 현재 수완나폰 국제공항으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두 군데를 전부 다 쓴다 그랬죠. 근데 이제 동무항이 먼저 열어서 이거를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할지 아니면 수완나폼이나 푸켓이 먼저 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신 뉴스 두 가지 준비하였습니다. 디지털 교육 시스템 그리고 방콕의 모노레일 관련 소식입니다. 단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나타폴 교육부 장관은 태국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TE2S 타일랜드 에듀케이션 에코시스템 이니셔티브에 따라 디지털 교육 우수 플랫폼인 DEEP, 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는 이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교수, 학습, 인적 자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신 뉴스 두 번째입니다. 방콕의 모노레일이 개통됩니다. 방콕시청은 골드라인 1단계 사업이 2020년 10월부터 15바트의 운임료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내에 운전자가 없는 모노레일 시스템입니다. 모노레일은 태국에서 최초로 고무 타이어를 장착한 자율주행 전기열차입니다. bombardier 이노베이니아 APM 300 자동화 피플 무버 시스템 및 고무 타이어를 통해 소음 및 진동 수준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기차는 최고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교육 정책도 이제 디지털화, 그리고 방콕에 생기는 모노레일 15바트라고 하네요. 한번 방콕 가서 이것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개통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소식은 사건 사고입니다. 자, 특이한 사건 사고, 오늘은 꼬팡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남부에 있는 섬인데요. 거기에서 해양동물과 사진을 찍고 그거에 대한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꼬팡안의 장기 체육자인 외국인 2명이 해양보호구역 내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해양동물을 가지고 노는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체포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두 사람이 셀카봉으로 해양생물을 간지럽히고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입소문이 나면서 소셜미디어에 대한 비판을 이끌어냈고 마라왓 천연자원부 장관을 화나게 했습니다. 자, 그는 두 사람이 누구이며 이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이빙 허가서 및 기타 법률이 요구하는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경자원부에 지시하였습니다. 바라왓 장관은 또한 자투폰 상임이사국 국장에게 이 두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소폰 해양 및 해안자원부 국장은 두 사람이 확인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핑크팬더 스쿠버 다이브 클럽의 다이빙 강사이자 레스토랑의 주인인 아틸라 오트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꼬팡안에 있는 IL 바라쿠다 레스토랑 BBQ의 주방장인 프란체스코 시모네티입니다. 그는 스피드보트를 가지고 있었고 종종 그의 고객들을 데리고 다이빙을 하러 나갔습니다. 소폰 씨는 두 사람이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꼬팡안 살라트 해변 인근 지역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두 외국인의 국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트 씨의 웹사이트는 헝가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4 해양수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보호구역에 침입한 혐의로 두 사람을 입건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대 10만 바트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동물과 동물을 이제 가혹행위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셀카봉으로 이렇게 찌른 겁니다. 찌르고 거기 가서 또 동물하고 사진 찍고,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사이트하고 페이스북 영상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큽니다. 10만 바트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자, 동물은 그냥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날씨 예보입니다. 지금 태국이 계속적으로 우기고 몬순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태풍이 또다시 9호 태풍 올라온다고 하는데 태국도 역시 지금 우기에 그리고 몬순 경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국립수자원본부는 안다만해를 덮고 본토를 향하고 있는 남서몬순의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9개 지방에 경고하였습니다. 수자원본부 사무차장 쌈롱은 태국 기상부와 수경정보원에 따르면 2일부터 3일 사이 비의 양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상황은 9월 4일까지 방콕, 우타이타니, 롯부리, 차이낙, 라차부리, 수판부리, 깐차나부리, 논타부리, 사무프라칸 주에서 홍수가 예상됩니다. 일부 지역은 강물이 불어나면서 24시간 만에 누적 강수량이 90mm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쌈농은 주택가가 홍수의 위험에 처해 있고 배수되지 않으면 도로 표면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수자원본부는 현재 강과 운하의 병목 지점을 제거하고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태풍, 태국의 몬순. 자, 지금 폭우와 바람. 태국은 폭우가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북부지방 쪽이 아니라 남부지방. 저번에는 북부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는 남부지방하고 중부지방입니다. 자, 모든 분들이 내일 4일까지입니다. 4일까지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길에서 안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9월 3일에 전해드린 반테남의 태국 뉴스. 자, 오늘 주로 좋은 소식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단 태국의 뉴스, 계속적으로 태국에서 일어난 일들, 특이한 사건 사고나 정치도 크게 많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위는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밖에 외출하실 때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건강한 소식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태국 남자 만태남이었습니다.